네,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탠바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병훈 의원과 함께 오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요즘에 이 정율성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받고 여기저기서 뭐 많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의원님께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일 운동가이자 음악가였던 정율성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불운시하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메카시즘적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정말 철진한 이념 논쟁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70년 전에 벌어졌던 것이 미국에서 그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을 찍혀가지고 아주 미국 사회를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메카시즘입니다. 이 천리난 메카시즘이 느닷없이 지금 우리가 90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네. 이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세계가 이제 글로벌로 가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지금 와서 이념 논쟁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정치적 목적이죠. 정치적 목적에서 정율성을 재단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걸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도대체 이 정부가 원하는 게 뭐냐?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우리가 글로벌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념 논쟁,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정율성 공헌을 재단한다? 이건 도대체 맞지 않는 일이죠. 이건 너무 어긋난 일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공산 전체주의 때문에 국정이 혼란스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박민식이라는 보훈부 장관이 완장을 찬 겁니다. 오버한 거죠. 박민식 장관은 아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율성 사업을 재단했다. 이건 대단히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념 논쟁을 한다는 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은 본인의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게 이 정부는 왜 자꾸 뭘 거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부가 뭐 한동훈 장관도 그러고 뭐 직을 걸겠다는 사람이 많을 때다. 직을 거는 것은 자 박민식 장관이 한 소리가 직을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직을 걸는데 아니 장관이야 직을 한 번 그만두면 그만이지 뭔 100번을 걸 게 어디 있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너무 정치적 목적이 딱 있어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새만금 건 있잖아요. 네, 잼버리. 네. 잼버리 때문에 잼버리를 중앙정부가 잘못해서 그걸 마치 한 것을 전라북도에다가 이걸 정가를 시키면서 내년도 예산도 새만금 예산 거의 자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만금 건, 그 다음에 정율성 건, 이 두 개 다 묶어서 호남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남을 완전히 소위 섬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자기들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컨대 보수의 대결집 또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프레임을 통해서 분열시키는 거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정율성 발굴한 것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그렇죠. 예. 보수 정권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노태우, 김영삼 쭉 올라오다가 가장 최근은 박근혜 정권까지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또 참석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입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한중 수교를 한 것이 1991년이죠. 네. 92년이죠. 한중 수교 이후에 바로 그 다음해부터 정율성이 부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율성이라는 분은 항일 독립운동가인과 동시에 세계적인 음악가예요. 중국에서는 3대 음악가로 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한중 관계를 생각도 하고 해서 정일성 음악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역대 보수 정권에서 박근혜까지 다 이어져 왔었죠. 자, 이 문제는 물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였죠. 그러나 정일성을 우리가 광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태어났고 생가를 보존하면서 그걸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지금 광주시가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요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광주 시비 갖고 하는 건데 공원이 뭐 아주 그럴싸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추모공원이 아니라 역사공원이죠. 그렇다면은 역사는 우리가 한중 관계도 감안하고 또 우리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적인 그걸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걸 자꾸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옛날에 역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 이 국민을 분열시켜서 보수 대결집이다. 이 프레임에 지금 광주가 말려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반공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에 흔들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그분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한중 관계를 강화시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역사공원 만드는데 그 옛날 구 히딩크 자리 그쪽 아니에요? 네. 얼마나 구도심이 낙후됐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사업이라도 해서 한중 관계도 개선하고 또 중국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참 그런 것인데 가봤자 그 공원 자체가 너무 허접해요. 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네. 이걸 소위 보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네. 그럼 보훈부에서 예산이라도 됐습니까? 그리고 박민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15년에 그분이 국회의원도 한번 했을 거예요, 부산에서. 박민식 장관이. 그래가지고 중국 가가지고는 또 뭐 1대1로 사업을 부산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가서 뭐 중국 청년 뭐 지도부하고 가서 회의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지금 정일성 문제를 들고 나와서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우고 네. 광주를 고립시키고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게 하고 네. 이 한 나라의 장관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광주시청에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 얘기가 나왔는데 다수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훈부가 버스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 정도면 보훈부가 관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능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역대 네. 보수 정권에서 태극기 부대를 동원했을 때 그런 수법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 예컨대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예산을 깎아내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몇 개의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놨어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적어도 한 나라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을 통합시켜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게 이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장관이 그 뜻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완장차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념 프레임을 거는 것은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마이뉴스 건을 인용을 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를 찾아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데 뭐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수원에서 오신 김모 씨, 뭐 하여튼 뭐 이분들, 뭐 부천에서 오신 뭐 박모 씨, 전부 다 보훈부에서 버스 대주고 와달라고 해서 왔다. 우리는 국가가 원하면 어디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마이뉴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일본 전 청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황일봉 전 청장은 남구청장 시절에 정일성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도 황일봉 전 청장이었죠. 지금 5.18 단체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분이 뭐 이념적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일성 사업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광주 시민으로서는 정말 좀 납득이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이병훈 의원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합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의 모습은 시민들이 보기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원내 부대표를 하고 있어서 네. 정일성 문제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이 말한 걸 제일 먼저 제가 이건 아니다.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우리 당 사정을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육사 교정에서 동상을 철거한다. 이게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서는 되겠는가. 그런데 이제 지금 다만 당 입장에서는 정일성 음악가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6.25 때 참전했다는 것이 좀 기록이 있어서 그 부담이 약간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정일성 사업을 오래전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것은 이념 프레임으로 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시당 차원에서 제가 중심이 되고 광주 의원들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에서는 일단은 집중은 홍범도 장군 쪽에 하고 있는 것은 저간에 그분은 1943년에 돌아가셨던가요? 네. 6.25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당 차원에서 정일성 문제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프레임을 떠올 거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제가 시당위원장이고 또 제가 고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제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당에다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광주시의 입장은 이게 이념 프레임이 아니고 그 사람을 뭐 영웅시하고 숭상하는 그게 아니고 문화 콘텐츠 사업의 하나였을 뿐인데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주시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문화 콘텐츠 사업 아니었습니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일성 작곡가가 지금 1993년 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 김영삼 정부 이제 김영삼 정부로 바뀌었죠.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 사업이 연결이 됐거든요. 정일성 음악회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해년마다 지속돼 왔던 사업인데 다만 이번에 하는 사업은 생가터를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생가터가 큰 비석 하나만 세워져 있었잖아요. 저희 혹시 저기 그 영상 있어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영상이거든요. 예, 저게 너무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보더라도 네. 너무 허접했어요. 적어도 공간이라도 확보하자. 네. 그래서 생가를 좀 보고 나면서 그 일대락에 평수도 많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역사 공원이다. 그러면 여기를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정일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중국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6.25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제1의 수출국 아닙니까? 우리 교역국 중에서. 자,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그럼 베트남은 그 당시 공산주의가 지금 공산 국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교류를 다 끊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그 이념 프레임이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감안해서 하는 것이 모든 걸 이념의 잣대로 이렇게 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장을 보더라도 저게 뭐 대단히 큰 사업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윤희상, 통영에 가면 윤희상 작곡가의 공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분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밀양도 마찬가지고 김원봉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김원봉 역사공원이 있어요. 왜 호남의 정일성만 문제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그 잣대를 왜 들이밀어야 되겠습니까? 예컨대 고 박정희 대통령도 원래 남노당 출신 아닙니까? 네. 남노당 출신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공을 국시로 하고
5.16 혁명 이후에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전력을 문제 삼자면 다 삼아야 돼요. 예컨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있잖아요. 피카소가 스페인의 공산당입니다. 피카소가 세계적인 미술가인데 저 사람 공산주의자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일성도 음악가 그 자체로 봐줘야지. 지금 이제 와서 옛날에 공산주의자였다. 근데 그분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면도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은 다 도외시하고 오로지 공산주의라는 틀에 갖추게 만드느냐. 이건 정말 지금 정부가 지나치게 이념 프레임으로 해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경재 씨가 지금 주셨는데 왜 하필 정일성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금 뭐 댓글도 지금 남겨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피카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의 피카소를 우리가 이념주의자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림을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행복을 느끼는 건데 광주시 역시도 정일성에 대한 음악적인 어떤 컨텐츠 형태로 봤고 그 사람의 음악적인 어떤 업적을 본 거였지 다른 걸 본 것이 아니었다고 광주시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병헌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담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총선을 승리를 해야 지금 이 폭주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죠. 지금 민생 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생이 좀 이런데 이념 프레임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중도층이 한 30% 정도 전국적으로 있다고 보고 이분들 마음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에 반사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죠. 국민들 눈높이에 봐서 받지 않는 돈봉투라든가 뭐 이렇게 코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봤던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가 안 맞아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호각성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자 도덕적인 민주당 또 실력 있는 민주당 해서 국민의 민생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당이다. 이런 것을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 당이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총선 승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대충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여야가 30씩 가져가는 것 같고 무당이 30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당이 30% 정도 된다는 것은 어느 여야의 어느 당도 그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민주당은 있습니까? 그 30%의 민심? 이게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민생 문제. 국민의 삶에 직접 와닿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 당에다 맡겨놓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체 다수당을 갖고 있어도 제때에 그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 것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있어도 좀 매라가 좀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을 저희 당에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정말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챙겨나가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한축은 민생 경제이라는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지금 민주주의가 많이 시행령 통치라든가 또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쪽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한쪽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이 양축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래야만이 이 참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 모든 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9월 1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중점 처리 법안, 중점 처리 정책을 의원 연수회의를 통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자, 이런 걸 하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뭐 여러 가지 민생에 관계 없는 예산들이 많이 서 있는 것은 잘라내고 네. 민생을 챙기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크게 보면은 법안, 정책, 예산 이 세 축을 잘 정기국회 때부터 열심히 총선 때까지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부터 열린 정기국회를 아마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민심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